7년 전만 해도 삼겹살 1인분을 15,000원만 내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삼겹살 1인분은 평균 2만원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모든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인플레이션의 원래 뜻은 명목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즉 똑같은 가격의 원화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의 양이 더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삼겹살 1인분을 1.5만원에 먹었었는데 지금은 2만원을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만약 5%라면 원화의 가치는 5%만큼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 즉 원화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5%만큼의 추가 세금을 내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거둘 필요 없고 돈을 더 찍어내서 5%만큼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되면 국민의 큰 저항이나 반감 없이 몰래 당신의 부를 강탈해 간다. 즉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작년 한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율은 4% 이상이었고 미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율은 3.5%에서 4.5%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물가 바스켓에 선택적으로 특정 재화만 넣었을 때 발생하는 수치라고 보면 되고,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즉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당신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낮다고 보면 되고, 따라서 실제 생활비 부담은 개인들에게는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엄청나게 높은 진짜 인플레이션율을 숨길 것이다. 만약 작년 한국의 진짜 인플레이션율이 15% 이상이라고 한다면 당신 월급은 과연 15% 초과해서 올랐는가? 만약 당신의 월급이 3% 올랐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작년 한 해 12%의 세금을 추가로 강탈당하며 계속해서 가난해져 왔던 것이다.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해온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더 급속도로 달러를 찍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러는 전세계 기축통화인데 미국이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 즉 추가적인 세금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이후 더 급속도로 시중에 돈을 찍어냈다. 위에서 봤듯이 M2 통화량은 계속 우상향하며 증가해 왔는데, 즉 돈을 정부가 계속 찍어내기에 1930년 이후 달러 가치는 99% 가치를 잃게 되었다. 과거 1913년 1달러로 허쉬 초콜릿 30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1달러로는 맥도날드 커피 한 잔밖에 못 사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돈의 가치가 하락해 왔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신 모르게 계속 부를 강탈해가며 가만히 있는 당신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대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일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갚아야 할 빚의 가치가 줄어들어 유리한 상황이 된다. 반면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돈을 찍어내는 정부라고 했는데,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시킬수록 최종 승자가 되는 구조다. 쉽게 설명해보면 10년 전 당신이 빌린 돈이 5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 지금 5천만 원은 커피 한 잔밖에 살 수 없는 돈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채무자인 당신은 10년 전 빌렸던 5천만 원에 비해 그 돈의 가치가 거의 없게 된 지금 5천만 원을 훨씬 쉽게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인상 없이 쉽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은밀하게 부담하게 하여 시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돈을 찍어낸 채무자인 정부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찍어낼 때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고, 이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게 된다. 그럼 이런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시킬수록 정부만 승자가 되는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구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자산을 구입해서 저축해야 한다. 그런 자산이 현재 무엇이 있겠는가? 보다시피 금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긴 하지만 금조차 공급량이 연간 2% 내외로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이유는 채굴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금광이 계속 발견되기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오르더라도 급속도로 오르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떤가? 공급량이 인류 탄생 이후 2100만 개로 고정된 전례 없는 자산이다. 이는 태초부터 오픈소스 코드에 기록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 2024년 국내 주요 자산의 수익률만 봐도 비트코인은 136% 상승하여 서울 부동산 상승률 4.5%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자산을 완전히 압도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 15년간 보다시피 수익률이 넘사벽 수준이며 비트코인을 채택한 미국 기업 MSTR은 2020년 코로나 이후 수익률에 약 3045%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 엔비디아 1112%를 압도한다. 전 세계의 자산을 합친 부의 총량은 총 900조 달러 정도 되고 그 900조 달러 중에 비트코인은 이제 약 2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전체 900조 달러 중 5%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그 수요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세계 총 900조 자산 중 이제 2조 달러의 총량을 가진 비트코인은 초기 중에 초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으며 앞으로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 구매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전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현물로 약 1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 공급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상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이 폭증하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 가격 폭증의 강도는 당신이 역사상 본 적 없는 규모일 것이다. 당신은 현 시대의 초인플레이션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가며 가난해지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투자한답시고 똔똔대거나 매번 주식을 사고 팔며 돈을 잃고 절망하는 하루하루를 반복해가는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실체와 그 인플레이션으로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전쟁을 해야만 한다. 당신은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월급만을 저축하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당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